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잘하는 개발자에게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요즘 이제 코딩 교육 시장도 커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개발자가 되겠다고 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이제 팀노바를 하다 보면 이제 경력자분들을 좀 많이 보게 돼요. 팀노바에는 유난히 좀 경력자분들이 좀 많이 오세요. 특히나 어떤 분들이 많이 오시냐면 더 올라가고 싶고 더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은 더 고연봉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은 좀 내가 원하는 분야에 원하는 대우를 받으면서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이 되게 많은 그런 개발자, 현업 개발자분들이 많이 와요. 그 중에서 대부분 제일 성실한 그런 경력자분들은 보통 한 3년에서 4년 사이 분들이 가장 의외로 되게 성실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물론 되게 바쁘죠. 3, 4년차 경력자 되면 일반적으로 바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노바 수업도 좀 꾸준히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가 현실을 너무 냉정한 현실을 직면해서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잘해지려면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충분 조건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를 좀 얘기를 하자면 잘하는 개발자에게 영향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잘한다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내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롤모델과 상당히 유사한 게 좋아요. 가끔 보면은 물론 이제 지금은 연락을 안 하는 그런 친구들이지만 뭐 보면은 저를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제가 프리랜서 시절 하던 것 또는 제가 했던 얘기들을 꼼꼼하게 적고 열심히 자기가 진짜 질문하고 싶었다고 질문하고 돈 욕심도 있고 이런 친구들 보면 이제 졸업하고 나거나 막 이렇게 되면은 돈 되게 잘 버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한테 배운 거 가지고. 실제로 제가 보여줬던 많은 퍼포먼스,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했던 말들이 굉장히 피가 되고 살이 되겠죠. 왜냐하면 저는 돈을 나쁘게 벌던 프리랜서는 아니었기 때문에 꽤 잘 버는 축에 속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들을 되게 꼬치꼬치 캐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제 제자들이니까 열심히 설명을 해줬었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돈을 잘 버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영향력이라는 게 진짜 무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사에서 실력 위주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잘 벌고 싶은 개발자들에게, 특히나 이제 프리랜서나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시장에서 돈 잘 버는 개발자의 한 카테고리 쪽에, 특히나 프리랜서로 돈 잘 버는 법 이쪽에 대해서 좀 노하우가 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려줬다면 이제 개발자분들 중에서 보면은 되게 오픈소스 같은 거 깊게 파고 들어가는 거에 되게 특화된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좀 멋있는 사람들이 좀 많죠. 그래서 그런 퍼포먼스 또는 이제 회사에서 CTO급으로 서비스를 하면서 꼭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노하우가 많은 사람들도 있고, 뭐 각 기술 하나도 하나지만 그 분야 그리고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미묘하게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시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특히나 이제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은 그런 거죠.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거 영향을 너무 많이 받거나 또는 아니면 뭐 단톡방 이런 거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제 그쪽에서 말하는 이제 좁은 시야만 딱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 인생은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실전이고, 실전에서 졸라 잘하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보는 시야 자체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막 3억, 4억 이렇게 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은 뭐 그냥 똑같이 개발하는 건데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어 싶잖아요. 그런데 얘기해 보면 많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제가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제가 하는 얘기들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이거를 쉽게 막 까내리려고 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물론 이제 그런 까내리는 과정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빼고 특정 자극적인 단어들만 조합을 해서 얘기하는 거, 딱 그 기레기들이 많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하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딱히 이렇게 막 욕을 먹든 어떻게 하든 제가 꾸준히 결과가 좋은 이유가, 지금도 계속 5천 이상으로 붙는 친구들밖에 없어요. 지금은 사실 4,500은 4,500 뭐 한 주 딱 그렇게 하던 친구도 그 다음 주 되면 5천 이상 붙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도 제가 이제 수업을 어제 할 때 지금 구직하는 친구가 그 두 친구 정도, 이제 한 친구가 추가돼서 3명이 딱 됐는데 두 친구 다 5천 이상으로 다 붙고 어떤 친구 5,300 이상으로 붙었는데 그 회사의 핏이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이제 다른 데를 보고 있거든요. 저희는 5천 이상 엄청 많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결국엔 저는 이렇게 외부의 그런 얘기들보다 이렇게 필드의 목소리에 훨씬 귀 기울이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런 온라인으로 얘기를 하는 건 좀 순화시켜서 얘기를 하는 게 그 보편적으로 이제 그들에게 먹힐 수 있는데, 근데 저는 그래요. 전문가라고 하면은 그런 어떤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런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꾸준히 결과를 내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그 빙산의 일각 같아요.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에서 보는 거랑 실전에서 느끼는 건 좀 많이 달라요. 왜냐면 우리가 사실은 되게 극단적인 뭐 그런 뭐 남성 커뮤니티, 극단적인 여성 커뮤니티 이런 데를 보면 그것만 보면 모든 여성들이 되게 문제가 많아 보이고, 극단적인 여성 커뮤니티를 보면 모든 남자들이 되게 문제가 많아 보이잖아요. 그때 그곳에서 묘사하는 것만 보면 그런 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정치도 똑같아요. 자기가 좀 끌리는 곳에 보통 이제 다 몸담게 됐다 보니까 그쪽 얘기만 듣게 되니까 균형이 좀 무너지게 되죠. 물론 이제 자기가 듣기 불편한 얘기를 굳이 찾아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전문가라면 그걸 찾아봐서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시야가 많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레벨이 좀 다르죠. 그래서 설계에서 능력 차이가 크고요. 막 저는 진짜 잘하는 사람 중에 언어에 집착하는 사람들 거의 못 봤어요. 제가 인정하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이 플랫폼에 익숙하고 이거를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언어적인 공부를 하는 것까지는 다 있는 그런 사람들은 많은데 그 사람들이 특정 언어를 맹신하진 않아요. 보통은 그냥 뭐 하다가 이 부분은 C로 짜는 게 훨씬 유리하다 판단하면 그냥 C에 있는 그걸 쓰고요. 그리고 그냥 생산성이 중요해서 뭐 하나 언어를 몰빵하는 경우는 있죠. 뭐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서버 짤 때는 그냥 편하게 짜는 게 PHP로 많이 짰었는데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같이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파이썬으로 짜고, 그러다 뭐 자바 스프링으로 프로젝트가 있으면 자바 스프링으로 해야 될 때도 있고, 뭐 트랜잭션 처리를 되게 촘촘하게 해야 될 때 제가 EJB를 많이 썼었는데 EJB 같은 프레임워크를 자바 베이스로 많이 쓴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게 되게 소위 이제 연봉 놓고 되게 잘 나간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막 이게 절대적이다 막 이런 얘기는 사실 별로 안 하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얘기하면 쪽팔리거든,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어떤 언어가 절대적이고, 근데 꼭 못하는 애들이 이제 하나의 맹신에, 내가 들은 얘기 중에 제일 골 때렸던 게 그 C는 가장 완벽한 언어 막 이 얘기한 사람. 물론 C 굉장히 뛰어난 언어인데 굉장히 좋은 언어죠. 저도 어렸을 때 너무 좋아했던 언어고 지금도 필요할 때마다 잘 쓰고 있는 언어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새로운 언어들도 훌륭한 언어들이 많아서 이게 절대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지. 이제 뭐 비욘세 비욘세 골수팬이 비욘세가 세계 최고다 이렇게 주장하는 수준인데, 사실 그러면은 비욘세 노래만 들어야 되는 건가?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그때 따라서 뭔가 더, 비욘세가 진짜 노래 잘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락 중에서 되게 막 블루스 막 이런 거, 막 블루스 락 이런 걸 되게 좋아해. 그러면은 그런 것까지 다 잘할까? R&B를 전반적으로 잘하는 그 비욘세가 일반인보다 훨씬 잘하겠지만 그걸 전문적으로 해온 사람들의 그 맛은 또 안 날 거라 생각해요. R&B는 비욘세가 정말 최고지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이렇게 맛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정말 큰 이제 프로젝트들 보면 이제 언어나 프레임워크가 여러 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 아키텍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뭐 구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삼성이나 뭐 이런 국내 대기업들도 그렇게 섞어서 쓰는데 그런 맹신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의외로 복병처럼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가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찍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경험값에서 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잘하는 사람은 단순히 이게 경력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경력 많고 못하는 사람 엄청 많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20년 30년 요리를 해왔다고 하시는데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있어. 막 반찬도 그냥 별로 맛없고.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20, 30년 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찾아가는 맛집, 그런 사람들 보면 의외로 셰프 경력이 길지 않은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배울 때 제대로 배운 거야. 그래서
그 영향을 주는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던 거지. 우리가 굳이 일본까지 유학 가서 일식을 배울 필요가 없고 한식을 전문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이 굳이 안동 하회마을 막 이런 데 가고 막 뭐 양갓집 뭐 이런 데 있잖아. 규술에 양갓집 뭐 그런 거 있잖아. 아, 양갓집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지?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그 있잖아요. 그 되게 오랜 전통이 있는 막 그런 집에 가가지고 막 거기서 배우는 그 비결들 배우고 막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시야 자체가 달라. 그러니까 애초에 레벨을 구성을 할 때는 시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저는 뭐 예전부터 고연봉을 계속 보내왔지만 더 고연봉으로 갈 수 있고 그런 설계가 가능한 이유가 제가 필드에 있을 때 돈을 많이 벌어봤으니까 고연봉을 받아봤으니까 제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걸 계속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리고 개발자로서 강사들 같은 경우도 개발자로서 좀 경험이 많은 사람들한테 좀 배워야 돼요. 이게 개발자로서 경험이 되게 적거나 아예 없는 사람이 그냥 강의 스킬만 배워서 가르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도 사실 그 부작용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게 센스가 있고 막 그러면 좋겠는데 슬프게도 제가 이걸 꼭 오래 하면서 느끼는 게 강의 자체도 너무 어렵고 이것도 연구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개발 공부랑 병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처럼 좀 오타쿠적 성향을 좀 보여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MBTI 검사하면 INTP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 아인슈타인이랑 뭐 빌 게이츠 뭐 이런 애들이 그런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분야, 그런 이쪽 이런 계열인데, 이런 성향들이 약간 오타쿠적 성향이 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안경 여드름 돼지 오타쿠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제가 이 두 개를 다 하는 저 자신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무섭다고 보다는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버거워.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버겁다는 게 그냥 좋아서 보기는 하는데 취미이자 뭐 기술 보는 게 취미이자 막 그런 거긴 한데 이게 내가 성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럴 정도로 이게 되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양쪽의 균형을 잡는 게. 개발을 잘하면서 사실 제가 팀노바를 오래 하면서 느낀 게 응용 2단계 수업을 하는 법을 그 예전에 있던 강사들이나 지금 있는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도 사실 그게 확실히 이게 좀 되게 트렌드도 읽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저 혼자 하고 있어요. 물론 기계현 팀장님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실력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무래도 좀 이제 취업이나 이런 부분이 워낙 중요하니까 대표 원장인 제가 하게 되는데 이제 여러모로 아무튼 굉장히 좀 빡세요. 그래서 거의 이제 일상의 거의 대부분을 이런 쪽에 쓰고 그러니까 지인들을 만난다거나 막 이런 부분들을 잘 안 쓰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간의 이제 그 효율, 히트율을 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시간을 그냥 무의미하게 쓸 때가 많은데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무의미하게 가는 시간, 뭐 어쩔 때 우울해질 때는 좀 무의미하게 가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는 가능하면 이동을 하지 않고 제가 보고 싶은 정보를 습득하는 그런 상황에 많이 갇혀 있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게 출퇴근하는 시간에 뭐 시간이 낭비가 된다든지 쓸데없이 내 사고의 연산이 뺏기는 거 있죠. 어디 갔다가 누구랑 트러블이 생겨서 그 사람이 싸우기라도 한다면 그 시간이 되게 아까운 거죠. 시간이 금이라는 거를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떤 노동을 하는데 똑같이 1억을 벌어도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해서 1억을 버는 사람과 하루에 10분의 1 정도밖에 쓰지 않고 1억을 버는 사람은 많이 다르거든요, 질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제 유효한 시간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이런 설계적 능력이나 이제 사실 이런 교육도 설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굉장히 이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이죠. 시야 자체가 일단은 많이 다르다. 이거를 좀 아시면 그러니까 교육적으로도 팀노바가 왜 이렇게 고연봉으로 가지? 이게 이제 해결이 되실 거예요. 그 나름대로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졸업한 한 3개월 안에 졸업한 친구들은 다 연봉 5천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전에도 뭐 올해 제일 적게 간 친구가 4,500. 그러니까 이게 설계가 달라요. 그 많은 학원들이 있는데 다 5천으로 못 보내잖아요. 저희는 전부를 5천으로 보내잖아요. 그 이유가 결국엔 시야 차이예요. 시야 차이.
근데 그 시야라는 건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올라가 봐야 되고 실제 현장에서 어떤 수요가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 외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올릴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고민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하지만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이제 좀 변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졸라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개발자를 어떻게 찾았어. 그러니까 회사 갔더니 저 과장님이, 저 부장님이 되게 잘하는 것 같아. 그 사람이랑 그 사람한테 이제 뭔가 배우려고 요구하시면 누가 주겠어요. 저 좀 알려주세요. 이러면은 오호, 요놈 당돌하네, 내가 알려주겠어, 이런 사람들은 드라마에나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알려줄 의무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알려주려고 해도 커뮤니케이션 스킬 자체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제가 교육을 이제 오래 하고 그리고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워낙에 예전부터 좀 내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집중력을 흐트러 놓고 딱 얘기를 하면 그 용어를 그 날 것 그대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걸 받아들인 상대가 물음표 이렇게 돼요. 못 알아들을 표정을 딱 짓는다니까. 학생들 얼굴만 봐도 알거든요. 그러면 내가 설명을 다시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또 설명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근데 전문적인 강사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개발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자기가 열심히 해서 되게 하나하나 개념들을 좀 어렵게 배우기도 하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되게 쉽게 그냥 좀 이해가 잘 돼서 쭉쭉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서로 어떤 성향 차이긴 한데, 공부하는 방식의 차이긴 한데, 그렇게 되신 분들 보면은 기본적으로 설명 되게 못해요. 그러니까 물론 맞는 설명을 하지만 우리 개발 문서 같은 거 공식 홈페이지 보면 못 알아듣겠잖아요. 그런데 그 문서들이 말하는 게 틀린 건 아니거든요. 친절하거나 쏙쏙 들어오는 설명이 아닐 뿐이지. 근데 이제 프로라면 이런 용어 정도는 네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딱 이런 관점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맞아요. 프로들끼리 일을 하는데 프로의 언어를 사용하는 게 맞는 거지, 그거를 일일이 막 순화해서 막 학생들 가르치듯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IT 업계는 기본적으로 되게 불친절해요. 특히나 문서도 그렇고 좀 잘하는 사람들이랑 뭐 일을 하려고 해도 되게 그래요. 그러면은 그 사람 떠드는 동안 이제 나는, 내가 실력이 없으면 나는 되게 물음표 상태로 이렇게 알아듣는 척 괜히 이렇게 끄덕이면서 이제 가만히 있고 그 사람 주도하에 일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친해지려면, 잘하는 사람이랑 친해지려면 여러분들도 기브 앤 테이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잘 해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들의 얘기를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해야죠. 근데 그 사람들이 문제냐 생각을 해보면, 아니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문제는 아니에요. 제 생각엔 그 사람들은 누굴 가르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일을, 예를 들어 부장님이야, 예를 들어 과장님이야, 근데 이 사람은 내가 팀장이고 내 팀을 좀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어느 정도 알려주려고 할 수는 있지. 팀의 성과가 곧 자기 성과니까. 그런데 이제 전문 강사처럼 알려주기는 상황상 힘들어요. 일단은 그 사람 자체가 바쁩니다. 보통 능력자들은 바쁘고, 대부분은 회사에서 그 능력자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주어지고, 우리는 뭐 예전에는 똥처리라 그랬는데 막 똥 싸놓은 거 처리한다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히트율이 높고 자기가 하는 개발을 잘한다면 말도 안 하겠는데, 제가 왜 처음에 문제의식에서 팀노바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개발자 너무 쉽게 얘기하고 막 좀 이상해. 난 솔직히 개발자 쪽에 있으면서 실제로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기술적인 거, 뭐 프레임워크 뭐 나왔다, 뭐 그런 거에 집중하는 거 보면서, 또는 알고리즘 하나에 집중하는 거 보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텐데 라는 얘기를 하죠. 실질적으로 일을 해결할 때는 알고리즘 많이 외운 걸로 해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상황을 진단하고 그 진단한 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팀원들이 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알아내야 되거든. 아주 작은 스타트업이 문제 해결하는 방식이랑 엄청 큰 대기업이 문제 해결하는 방식이랑 애초에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순위 재배열이라든지 진짜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죠. 그래서 만든 게 팀노바지만, 근데 참 욕을 많이 먹었어. 그쵸? 그러니까 너무 고연봉으로 보내서 욕을 먹었을 텐데, 고연봉 보내서 되게 짜증나고 힘든 거는 이해가 되는데, 물론 그쵸, 인간은 비교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신입인데 나보다 고연봉 받으면 그 짜증이 날 수는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신입인데 고연봉 받는 친구가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공부를 오래 한다고 해서 모두 다 서울대를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재수를 오래 할수록 서울대를 많이 가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항상 아셔야 돼요. 감각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할 때 2년에서 5년 사이 정도 사이에 여러분들이 그 습관이 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현업에 간다든지 아니면 처음에 개발을 접하고 5년 사이에 보통 큰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팁노바에 오는 친구들의 사고력 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근데 이게 좀 장기적 관점이라 바로는 아웃풋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한 2년 정도 지는 딱 졸업하는 친구들 딱 보면 이제 레벨이 달라요. 그 친구들 뽑는 사람들은 진짜 완전히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엄청 행운을 얻는 거예요. 요즘 졸업한 친구들 같은 경우도 그런 사고가 더 발달했거든요. 아무래도 예전에 졸업한 친구들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이제 결과 내는 게 이제 객관적으로 더 많이 보이고 그 막 교육청에도 인증하고 이런 게 되게 많아지면서 더 신뢰도가 높아지니까 이제 그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를 신뢰하는 정도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물론 예전 친구도 저를 많이 신뢰해줬지만 그보다 더 높은 거죠. 요즘 들어온 친구들이.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연봉 자체도 굉장히 높고 그 여러 가지로 진짜 정말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졸업생 데려가는 곳들은 만족도가 높아서 한 회사에 막 제일 많이 들어간 곳은 한 3, 4명 정도 들어간 회사도 있어요. 그 졸업생도 몇 명 안 되는데. 그곳이 이제 팁노바 그 처음에 뽑은 친구가 일을 너무 잘했고 그 다음 친구도 일을 잘하니까 그 세 번째 친구까지 오히려 되게 좋은 조건으로 셋 다 되게 좋은 조건으로 뽑는 거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업계에 팁노바 출신들이 많이 풀린다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그 경매할 때 이건 가치가 이 이상이다라고 하고 5천 부르면 5천 막 500 준다고 막 불러버려요. 그런 기업들이 되게 조금씩 생기고 있으면서 또 연봉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잘하는 개발자를 만나면요 기브앤테이크가 되셔야 돼요. 잘하는 게 굳이 얻을 게 없는 사람에게 적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의미가 없어. 교육자가 아니잖아. 근데 제가 이제 교육 시장에서 좀 안타까운 게 이게 진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너무 완벽한 캐릭터를 원하는 걸 수도 있지만 개발자로서도 잘하면서 그 친구들 잘 가르치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어떤 그 학생들의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잘 관찰해낼 수 있는 강사가 최고의 강사라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곳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오래 하니까 오래 하기도 했고 예전부터 오타쿠 근성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디테일을 되게 집착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그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저는 좀 많이 한다든지 뭐 이런 좀 세계관이 많이 펼쳐지는데 사실 저랑 같이 강사를 하면서도 이런 거에 이제 물론 이제 말을 되게 잘 듣고 각자 자기 일을 열심히 했지만 이런 거에 그렇게 막 깊게 공감한다는 느낌 많이 못 받았어요. 같이 강사를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금은 참 내가 열심히 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어쨌든 전문 강사가 실력 있고 전문 강사가 아닌 이상은 결국에는 이제 그 사람들과 그 잘하는 개발자들과 친해지려면 그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잘하는 수밖에.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얘를 알았을 때 뭔가 이득 보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거의 이제 그냥 잘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들만의 리그가 있고 이렇게 보면은 서로 알아서 손해볼 거 없다 싶으면은 그때 서로 이제 말트고 잘 지내는 경우가 많지 무슨 막 정말 단순히 친분으로 친해진다 뭐 그럴 수는 있게 우연히 만난다면 근데 업무적으로 만났는데 뭐 좀 친해지고 그럴 때는 보통은 좀 어느 정도 일 잘하는 사람들끼리 친해지긴 하더라고요. 공감대가 생겨요. 그러니까 회사 가면은 이제 일 잘하는 사람들이 뭐 10명 있으면 1명이나 2명인데 그 일 처리 제대로 하는 사람들끼리는 아무래도 동료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잘하는 사람은 친해질 방법 다른 게 이제 그런 꼰대인데 존나 꼰대인데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끔. 그런 사람들한테 빌빌 기면서 아부하고 막 그래야죠. 근데 이 경우에는 나중에 아부하고 막 졸라 그러다가 나중에 얻을 거 다 얻고 난 다음에 뒤통수 치지 마세요. 본인들이 선택한 거야. 그냥 그 사람들에게 똥꼬 빨아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 자존심 다 버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배우겠다 생각한 거는 결국에는 그 본인이 생각한 거니까 나중에 그 사람 욕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 몇 명 봤거든. 근데
물론 그렇게 안 해도 성장하는 방법은 많아요. 세상에 뭐 돈 버는 방법도 많은 것처럼 사실 좋은 개발자가 된다는 거는 좋은 개발자를 아는 것도 다양할 수 있고 뭐 자기 뭐 소소하게 돈 버는 게 좋은 개발자가 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왕이면은 기술적으로도 괜찮으면서 돈을 잘 버는 가장 안정적인 개발자를 좀 원하거든요. 근데 그런 개발자를 늘 만들어 왔고 그런 개발자를 더 만드는 제 입장에서는 좀 이런 기브앤테이크 되게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인간은 이기적이라서요. 예전에 박진영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박진영 씨가 그 인간은 이기적이라서 인맥 만들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그 정도로 잘나면 알아서 인맥은 생긴다.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최고의 그런 엔터테인먼트 그 기업의 이제 수장이 그 얘기를 했죠. 근데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게 내가 물론 이제 저는 사회성이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고 혼자 집에 있는 걸 좀 좋아해서 그냥 친한 사람들밖에 안 보고 막 그런 성격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해서 뭐 일적인 인맥을 만드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제 성격이. 워낙 안 좋아해서 그냥 나는 내 이런 동굴에서 오타쿠 어디 가겠어요. 그래서 내 동굴 안에서 내 그냥 팀원들이랑만 교류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성격이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좀 이렇게 인맥이 막 넓거나 막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반면에 근데 그런 생각은 하죠. 만약에 내가 IT 업계에서 좀 친해질 사람들을 좀 많이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팀노바에 이제 외적으로 연락 오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이랑 충분히 친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건 많아요. 막 되게 저랑 친해지려고 막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IT 업계 괜히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 맞는 사람이랑 말 섞었다가 이렇게 괜히 이렇게 내가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나랑 이제 결이 맞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하겠지만 일적으로는 근데 이렇게 인맥을 많이 만들려고 안 하는데 저랑 일적으로 친해지려는 분들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회성이 떨어져서 그분들을 잘 이렇게 케어를 못해서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사람이라는 게 정말 이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득에 굉장히 잘 움직여요. 그러니까 아무리 외부에서 팀노마를 막 욕하고 어떻게든 막 말을 만들어내도 저희는 교육청에 계속 연봉 인증을 하면서 연봉 5천 이상인 거를 계속 인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이유가 그 회사 자체도 이기적인 거야. 나한테 이득을 주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게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성이니까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만 되게 미녀가 있어요. 엄청나게 미녀가 있는데 얘가 막 되게 얘를 시기질투하는 사람들이 얘한테 되게 안 좋은 소문을 막 퍼뜨린 거야. 그래도 이 친구의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은 이기적이라서 미녀랑 사귀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그냥 그 사람의 가치 그대로를 보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팀노바도 똑같아요. 아무리 뭐 이렇게 뭐 말 막 지어내가지고 막 계속 만들고 연봉 5천 사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 만들어 봤자 어차피 교육청이 우리는 떡하니 있고 그걸 떠나서 그걸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서 무조건 막 확인도 안 하고 막 그렇게 우긴다고 해도 기업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5천 이상 가치가 있고, 얘네 뽑으면은, 진짜 5천짜리 뽑으면 못해도 막 몇 억은 벌겠다 싶은 매출을 올릴 정도로 개발 퍼포먼스가 나는 사람이면, 진짜 뭐 악마랑도 계약하는 게 기업인들이거든요. 물론 우리 애들은 정말 착해요. 우리도 얼마나 착한데. 그리고 말도 너무 잘 듣고 그리고 이제 멋있어요. 그리고 뭐 하면은 얼마나 성실한데 이런 친구들을 또 싫어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아무리 뭔가 말을 만들어내도 그 진실은 결국에는 알려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그 묵묵하게 자기 자신이 지금은 내가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코딩하고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저도 그런 시절이 다 있었고 뭐 되게 잘하는 개발자들한테 제가 물어보면 정말 서럽고 힘들고 집중만 하는 시간들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잘하는 개발자들이랑 친해질 거면 항상 어떻게 된다? 내가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고받는 게 괜찮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일을 하면서 이젠 시대가 또 바뀌어서 잘하는 개발자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저랑 소통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팀노가 단톡방에 들어와서 저랑 같이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뭐 개별적으로 뭐 방송 같은 거 할 때 같은 경우는 뭐 오셔가지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수준 높은 질문보다는 좀 약간 좀 일반적인 질문을 좀 많이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런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좀 잘 프로세스만 잘 잡히면 요즘은 굳이 뭐 인맥 없어도 발전은 쉬워요.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다른 사람들이 배우게 만들어야죠. 그러면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신문 기사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있죠. IT 섹션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한번 쫙 훑으세요. 그래서 어떤 기술이 각광받고 있고 막 그런 거. 그런 것들도 좀 관심 갖고 그럼 좋죠. 뭐 요새 화두 많잖아요. 웹3, 무슨 NFT, 뭐 등등등등 이런 기술적인 화두만 잘 알아도 사실은 뭐 트렌드 밀리는 개발자는 안 돼요. 뭐 웹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도 보통 한 1년에서 2년 주기로 한 번씩 리서치 한번 해주고, 웹 개발자면. 뭐 그런 식으로만 하시면 절대 안 망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막 배우고 이런 것도 요즘은 완전 초보가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 좀 잘해지고 나면 그렇게 뭐 이렇게 기술적으로 누구 막 인맥으로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경우는 저는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알아서 거의 다 해버리니까 금방 분석도 되고 요즘은 그래요 좀. 근데 어쨌든 그래도 좋은 개발자들 많이 알면 좋으니까 그런 개발자들이랑 좀 같은 급으로 놀고 싶다, 또는 영향을 서로 주고 기브앤테이크가 되는 관계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지금 가장 빠른 거는 거의 1만 시간의 법칙처럼 진짜 개발에 올인을 하셔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일단 가장 빠른 지름길일 거예요. 보통 그래요. 자수성가하신 그 부자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진입장벽을 만들어라 그래요. 개발자도 이제 이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얘기하는 걸로 하고, 진입장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여기까지 할게요.